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된 정책, 요번에 11월 19일 날 전세 대책에 대한 이 주거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 총 지금 24번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세 대책에 대한 안건으로 해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부분 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게 과연 최선책으로 돼 있을 거냐, 그리고 전세 대책을 상당히 많이 좀 완화시킬 거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번 11월 19일 날 일단 대책 기준은 공급에 일단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2021년 내년도 상반기까지 이 전국 기준으로는 49,000호, 그리고 수도권은 24,000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22년까지는 전체 전국 기준으로 약 한 11만 4천 이 가구를 이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계획인데, 실제 이 안에 결국은 전세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 수도권 서울권 기준으로 이 공급이 좀 확대가 돼야 되는 측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전세 수요의 이 공급의 주택 유형 자체가 공공임대 공실주택, 그리고 공공전세주택, 그리고 신축으로 되어 있는 매입주택, 그리고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리모델링하는, 결론적으로 새로 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 유형이 아닌 기존 빌라나 다세대 등 형식으로 공급이 되는 컨셉으로 좀 주택 유형을 잡았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총 11만 4천호 기준으로 공급이 전국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 기준으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서울 기준으로는 한 3만 5천,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2만 호 정도를 무엇으로 하냐면 이미 지어져 있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를 매입을 해서 이 부분으로 2만 원을 공급하겠다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예시되어 있는 것이, 이미 이거는 서울시,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에 이러한 다세대 주택을 매입을 해서 현재 이 부분을 지금 전세 임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또 광진구, 성내동 같은 경우에도 이런 주택들을 새롭게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게 취지입니다. 실제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과연 과거 전례 한번 놓고 한번 사례를 보면, 실제 지금 우리가 주택 수요는 아파트가 지금 거의 수요의 대세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 1989년도에 똑같은, 그때도 전세 대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989년도에도 이 똑같은 전세 대책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1년 만에 이 전세의 가격이 많이 완화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 이제 이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동일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공급량을 놓고 봤을 때, 이 1990년도, 그러니까 1990년도 1년 지난 이때 89년도와 90년도에 공급된 이 호수를 놓고 보면, 이때만 해도요, 공급 전체 전국 기준으로 70만 호를 공급을 했고요. 현재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0년까지 현재 전국 기준으로 공급되어 있는 이 주택임대,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되어 있는 주택수를 놓고 보면 40만 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정부에서 공급해주고 있는 주택 공급수가 벌써 반이나 50%나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중에 정부에서는 일단 미봉책이긴 합니다만 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단독 이런 주택으로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임대주택으로 좀 해보겠다라는 측면인데, 이 부분이 과연 가격 대비 거래량 이런 부분이 과연 어느 게 더 유리하고 또 빨리 소진되느냐라고 놓고 보면, 빌라 단독 아파트보다는 아파트 공급이 일단 우선시돼야 되는 컨셉인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아파트 수요에 특히 전세에 대한 공급량도 부족한 판에 지금도 주택 유형을 이제 이런 컨셉이면 몇 가지 좀 단점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아파트 선호하는 여러 가지 거주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프라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교통 편의시설 여러 가지 대형 병원들 위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신도시 건설하면 그런 공공도시가 만들어지는 인프라가 같이 구성이 되는데 기존의 이제 빌라라든가 아파트 위주 같으면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자, 전세 임대를 보통 사시는 분들은 1, 2인 가구가 아닙니다. 젊은 청년층, 뭐 나는 어디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학교 다니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 들어갔으니까 1인, 2인 가구를 위해서 들어가는 전세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최소 3인이나 4인 기준으로 들어가는 컨셉이라 그러면 뭐 요즘 말하는 뭐 방 2개, 방 3개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주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 한참 또 문제가 뭐냐면 뭐 거의 1인 이제 그 한 가구당 자동차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 면적까지 또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이제 임대가 어느 정도 맞춰지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도출이 되는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요약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좀 대안을 좀 제시를 한다 그러면 현재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은 단기로 이게 중장기 전략이 아닙니다. 일단 단기 1년에서 2년 사이에 그래도 전세 좀 대란을 잡아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단기 측면이라 그러면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도 미봉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같은 거에 초점이 좀 너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파트가 전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실제 과연 이런 부분으로 공급 대책이 완성이 될까? 제가 볼 때 이거 거의 50%의 완성밖에 안 된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자, 현실적인 문제,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자, 다세대 빌라 공급에 일단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부분이 임대기간 평균 놓고 보면 자, 요즘 뭐 임대차 3법이 돼가지고 4년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지만 자, 정부에서 보통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15년 제일 짧은 게 10년을 보장을 해주고 1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자, 이런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 최장 10년 제가 볼 때 보장을 못하는 측면이 그러면 결국은 4년 뒤에는 또 다시 리턴 매치가 또 되기 때문에 과연 임대기간 이거 조정 분명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거주지 만족도 주변 인프라 이런 소형주택에 대한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불거질 거라는 거고 결국은 결국은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니고 그냥 주택이 없으니까 단순하게 밀어내기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것도 지금 나온 정책에는 호텔 같은 경우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이런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자, 과연 이런 문제들 자,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보완을 좀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다주택자들이 주택이 많으신 분들 무조건 팔라고 할 게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임대사업을 좀 합법화시켜서 정식으로 이분들한테 전세에 대한 가격은 조정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활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공급 쪽, 특히 임대 쪽 공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 갖고 있는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분들이 굳이 내가 주택 5개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안 들어가고 본인은 또 다른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세금 혜택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전반적으로요. 지금은 시장이 공급과 수요가 자연적인 시장 원리긴 합니다만 무조건 공급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와그나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지금은요. 아파트 수요와 특히 서울 수도권 집중이 되는 이런 부분을 양극화되는 지방은 지금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거.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공급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좀 원만하게 이런 시장 수요를 좀 잘 보시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좀 대처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명한 얘기지만 서울권이나 수도권 주변에는 이 실제 공급이 부족한 건 맞는데 그 공급이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얘기고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공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좀 많이 참조하셔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부분들 찾으시는 분들도요, 충분히 이런 점 고려하셔서 좀 더 이 정책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